안녕하십니까? 수치해석 과제 연구 발표 3조 심규린, 이지우, 이윤수입니다. 저희는 연속교반 탱크 반응기의 동역학 모델링 및 수치해석 관련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린 뒤 연속교반 탱크 반응기, 즉 CSTR이 무엇인지 또 그 시스템의 동역학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소개드릴 것입니다. 후에는 신뢰도 있는 출처로부터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직접 찾은 방정식에 변수를 대입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그 결과까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연속교반 탱크 반응기는 화학 공정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반응기 형태 중 하나이며 이는 온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비선형 시스템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발열 반응 모델은 냉각이 충분하지 않으면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의 온도 랭킨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민감한 시스템입니다. 이렇듯 초기 온도에 민감한 이유는 CSTR에서 임계 온도, 즉 냉각 장치가 감당 가능한 열량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CSTR은 수치 해석의 정확도가 결과 자체를 좌우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기에 이 주제를 택하여 직접 수치 해석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연속교반 탱크 반응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TR은 반응기 내부로 반응물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계속 섞이면서 생성물이 유출되는 연속식 반응기입니다. 이 반응기는 내부의 강력한 교반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이는 내부 유체를 강하게 저어주어 반응기에 들어온 물질들은 즉각적으로 균일한 혼합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혼합 특성 덕분에 CSTR은 온도 모니터링에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발열 반응을 모델링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발열과 제열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면 열폭주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온도 제어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기에 수치 해석을 통한 정밀한 운전점, 즉 반응기가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 유지하는 상태 예측이 필수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CSTR 시스템의 동력학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발열 반응 A에서 B를 가정하면 시간 T에 대해 추적할 상태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반응물 농도, 생성물 농도, 그리고 반응기 온도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생성물 CB는 질량 보존에 의해 자율동으로 결정되는 종속 변수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풀어야 할 미지수는 실질적으로 반응물 온도와 반응기 온도 두 개입니다. 네, 이 슬라이드가 이후 보실 모든 현상의 원인입니다. 반응물 A가 소모되면 열이 방출되고 그 열이 반응기 내부의 온도 T를 올립니다. 그런데 온도가 오르면 반응 속도 K가 지수함수적으로 커져서 A가 더 빨리 소모되고 열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즉 C와 T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를 증폭시키는 양의 피드백 루트를 이룹니다. 앞서 얘기했듯 생성물 CB는 이 루프의 출력일 뿐 루프의 대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루프가 냉각에 의해 제어되지 못하면 자가 증폭, 즉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도가 급변하는 시스템이므로 저희는 두 종류의 발산을 구분했습니다. 실제 물리적 현상인 물리적 발산과 계산 오류인 수치적 발산입니다. 전자는 결과로 보고하고 후자는 해법 선택으로 제거하는 것이 본 과제의 수치 해석적 과제입니다. 루프의 중심인 반응 속도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반응 속도 상수 K는 아레니우스식 빈도인자 K0 곱하기 EA-RT분의 EA로 주어집니다. 활성화 에너지 EA가 클수록 K는 온도에 민감해지는데 본 시스템의 EA는 상당히 커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반응 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 지수적 비선형성이 앞서 본 루프에 들어가면 온도 상승이 발열을 부르고 발열이 다시 온도를 올리는 열폭주의 수학적 근원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모델을 세우기 전에 사용한 가정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델을 수립하기에 앞서 본 모델이 사용하는 가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완전 혼합 가정입니다. 반응기 내부 모든 지점의 농도와 온도가 균일하며 유출되는 유체의 상태도 내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의해 반응기 전체를 농도와 온도 두 개의 변수만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실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드존이나 불완전 혼합은 배제하였습니다. 여기서 데드존은 반응기 내부에서 교반이 제대로 닿지 않아 물질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밀도, 비열, 반응열 등의 물성값은 공정 중 변하지 않는 상수로 취급하여 방정식에서 고정된 개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본 모델은 실제의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한 수학적 근사 모델임을 전제로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단순화에도 불구하고 수치 해석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방정식의 구조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은 농도 CA와 온도 T가 반응 속도 상수 KT를 통해 상호 결합된 연립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온도가 농도 변화에 영향을 주고 농도가 다시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아레니우스 항의 지수함수적 비선형성이 더해지면 이 연립 상미분 방정식에는 해석적 해, 즉 닫힌 형태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후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본 시스템은 초기 온도 2랭킨 차이로 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높은 민감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고정밀 수치해법이 요구되며 저희는 4차 롱게쿠타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과제에서 수행하는 동력학 모델링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학 모델링이란 시스템의 상태, 즉 농도와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각 순간의 변화율을 질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에 따라 적으면 유입 마이너스 유출, 플러스 마이너스 생성과 소모의 형태가 되며 이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스타트업, 오버슈트, 진동, 열폭주와 같이 정상 상태 해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거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과제의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상태표가 지목한 운전점 580 랭킨이 동력학적으로도 유지 가능한 지점인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파라미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룬 시스템은 포글러의 화학 반응의 엔지니어링 예제 8-4,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물과 반응해 프로필렌 글리콜이 되는 발열 반응 CSTR입니다. 이 표는 온도를 535부터 630 랭킨까지 스캔하면서 열수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맨 오른쪽 밸런스열을 보시면 발열에서 유출열과 제열을 뺀 값이 580 랭킨에서 약 7500으로 0에 가장 가깝고 585 랭킨에서 보호가 반전됩니다. 즉, 열수지가 성립하는 정상 상태 온도가 580 랭킨 부근이며 이때 전환율은 55.6%입니다. 한 가지 주의 드릴 점은 원 예제는 제열 용량을 60만 BTU/hour 상수로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후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표로부터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확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파라미터는 총 6개이며 전부 예제에서 가져오거나 표에서 역산해 검증한 값입니다. 반응 속도 쪽 2개, 빈도인자 K0와 활성화 에너지 EA는 원문의 K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값으로 580 랭킨의 K를 계산하면 약 10.2로 표의 K열과 일치합니다. 유입 조건 2개, 유입 온도 TF는 화씨 75도, 즉 535 랭킨인데 표에서 535 랭킨 행의 유출열이 정확히 0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지점을 통해 물리적 정합성이 검증됩니다. 유입 농도 CAF는 피드 유량 총 326.3 세제곱피트/hour로 A의 몰 유량을 나눠 0.132가 나오게 됩니다. 운전 조건 2개, 체류 시간 타우는 반응기 부피 나누기 유량으로 0.123시간, 약 7.4분입니다. 들어온 액체가 평균 7.4분 머문다는 뜻이고 이것이 A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이입니다. 제열량은 원 예제의 가정대로 60만 BTU/hour 상수입니다. 이 반응의 지배 방정식은 3개입니다. 첫째, 반응물 A의 농도 수식입니다. A의 변화율은 유입-유출 그리고 반응 소모항으로 구성됩니다. 둘째, 온도 수식입니다. 유입 액체가 실어오는 열, 반응 발열, 그리고 제열, 이 3가지 항의 경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성물 B의 수식으로 B가 흘러나가는 항과 반응으로 생성되는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CA를 현재 반응기 내부의 농도로 두었는데 완전 혼합을 가정했기 때문에 유출로도 표현이 가능하며 유입 액체가 실어오는 열은 유입-유출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식에서 보시듯 유량과 부피는 항상 V분의 F 묶음으로만 등장하므로 체류시간 타우 하나로만 표기했고 앞서 확정한 6개 파라미터가 각 항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비방정식은 CA와 T에 되먹임되지 않으므로 질량 보존, CB는 CAF-CA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잠시 후 코드 검증에 활용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수치에서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파이썬 코드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코드 속 룬게쿠타 해석법입니다. 저희가 세운 지배 방정식 3개는 RH 함수에 담겨 있고 RHS 함수에 담겨 있고 이 함수는 현재 상태에서의 변화율, 즉 기울기를 돌려줍니다. 룬게쿠타법의 핵심은 한 스텝을 전진하기 전에 기울기를 4번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K1은 현재 지점의 기울기, K2는 K1으로 반스텝 가본 지점, K3는 다시 K2로 반스텝 가본 지점, K4는 스텝 끝 지점의 기울기입니다. 구간의 시작, 중간, 끝을 정찰한 뒤 이 넷을 1대2 대 2대1로 가중평균하여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코드 마지막 줄에 6분의 h 곱하기 K1 더하기 2K2 더하기 2K3 더하기 K4가 그 가중평균입니다. 이 방식의 전역 오차는 h의 4제곱 차수로 스텝을 절반으로 줄이면 오차가 16분의 1로 감소합니다. 오일러법의 h의 1제곱과 비교되어 강력하게 전역 오차가 제어됩니다. 수치적 안정성을 위해 스텝은 0.0005시간으로 잡았고 절반으로 줄여 재계산해도 결과가 불편임을 확인해 수렴성을 검증했습니다. 아래 세 줄이 실행부입니다. 같은 룬게쿠타 함수의 초기 접근만 바꾼 것으로 578과 582 랭킹인 시나리오 1, 585 랭킹인 시나리오 2입니다. 그런데 정말 룬게쿠타가 필요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일러법과 직접 비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1과 2를 시뮬레이팅하기에 앞서 룬게쿠타법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 오일러법과 비교하는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두 방법에 동일한 간격 스텝 0.001시간을 주었더니 초록색인 룬게쿠타는 기존의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완주한 반면 빨간 점선의 오일러법은 온도 스파이크 구간에서는 진동이 커지다 0.18시간에서 완전히 발산했습니다. 강조드리면 이것은 반응기의 폭주가 아니라 계산의 폭주입니다. 원인은 스파이크 꼭대기에서 시스템의 시간 상수가 약 0.002시간까지 짧아져 오일러법의 안정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며 룬게쿠타는 안정 영역이 더 넓어 같은 스텝에서 살아남습니다. 오른쪽은 수렴성 분석입니다. 로그 축에서 기울기가 수렴 차수인데 오일러 1차 룬게쿠타는 4.1차로 측정되어 이론적 차수가 저희 시스템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동일 스텝 기준 정확도는 100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 수치적 안정성 검증 덕분에 이제부터 보여드리는 공정의 발산 거동은 계산 오류가 아닌 실제 물리적 거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일러법도 스텝을 충분히 줄이며 작동합니다. 다만 같은 계산 비용에서 안정성과 정확도가 모두 우수한 룬게쿠타를 채택했고 이 검증 덕분에 이후 보고드릴 발산이 계산 오류가 아닌 실제 물리적 발산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치해법의 신뢰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과제의 핵심 질문인 운전점 580 랭킹의 유지 가능성을 검증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은 원 예제의 가정에 따라 제열량을 60만 BTU/hour 상수로 고정한 조건입니다. 검증 방법은 정상 상태 온도 580 랭킨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랭킨의 미소 속동을 가하는 것입니다. 왼쪽 온도 그래프에서 보시듯 결과는 양방향으로 갈렸습니다. 578랭킨에서 출발한 파란색 궤적은 반응이 정지하며 냉각되는 소화 현상을, 582랭킨에서 출발한 빨간색 궤적은 발열 폭주로 0.1시간 만에 상부 정상 상태 689랭킨에 도달하는 점화 현상을 보였으며 어느 궤적도 580랭킨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농도 그래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화 시 반응물 A는 미반응 상태로 유입 농도까지 상승하여 전환율이 0에 가깝고 점화 시에는 A가 전량 소모되어 전환율이 99%에 이릅니다. 목표였던 전환율 55.6%는 어느 경우에도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안정성 조건에 있습니다. 580 랭킨에서 발열은 온도 1랭킹당 약 12,500 BTU/h씩 증가하는 반면 상수 제열의 증가율은 0입니다. 따라서 미소한 온도 변화에 대해 발열 변화가 제열을 항상 앞서게 되어 자기 증폭이 발생합니다. 오른쪽 위상 평면에서도 모든 궤적이 정상 상태점으로부터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80 랭키는 열수지 밸런스는 0을 만족하지만 동력학적으로는 불안정한 정상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 2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2에서는 제열을 실제 전열 법칙에 부합하는 자켓 열교환 모델 UA 곱하기 T-TC로 교체하였습니다. 실제 냉각은 반응기와 냉각수의 온도차에 비례하므로 온도가 상승하면 제열량도 함께 증가하는 모델입니다. 이때 UA를 3만, 냉각수 온도를 560 랭킨으로 설정하면 580 랭킨에서의 제열량이 60만으로 시나리오 1번과 동일해지므로 두 시나리오는 오직 제열 방식만 다른 통제된 비교가 됩니다. 왼쪽 그래프는 초기 온도 535 랭킨에서 출발하는 콜드 스타트업 결과입니다. 초기에 축적된 반응물의 발열로 온도가 최대 740 랭킨까지 오버슈트한 후 감쇄 진동을 거쳐 정상 상태 580 랭킨에 수렴하였으며 이는 정상 상태 해석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가운데 그래프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 농도가 상보적으로 거동하며 질량 보정 관계식 CB는 CAF-CA를 나타내는 점선이 수치해와 전 구간에서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코드의 물리적 정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정화의 원인은 자켓 제열의 기울기 3만이 발열 기울기 12500을 상회하여 온도 상승 시 제열이 더 크게 증가함으로써 자기 증폭 루프를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의 위상평면을 비교하면 본 발표의 결론이 정리됩니다. 왼쪽의 상수 제열 조건에서는 궤적이 정상 상태점으로부터 밀려나는 불안정점이었으나 오른쪽의 자켓 제열 조건에서는 궤적이 수렴하는 안정 초점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파라미터와 동일한 운전점에서 제열 모델의 선택만으로 정상 상태의 안정성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정상 상태 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열수지가 0이라는 사실과 그 지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서로 다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간극은 동력학 모델링과 검증된 수치 해석을 통해서만 드러난다는 것이 본 발표의 핵심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정상 상태 해석의 한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열수지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것과 그 지점에서 실제로 운전 가능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둘째, 발산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열폭주는 물리적 발산이고 오일러법의 폭발은 수치적 발산인데 처음에는 저희도 이 둘을 혼동했습니다. 수치 해법을 먼저 검증해야 물리적 결론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의 의미라고 느꼈습니다. 셋째, 수업에서 배운 수렴차수 이론이 저희 문제에서 1차와 4차 그대로 실측되는 것을 보며 이론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